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소식에 전국이 긴장했는데 다행히 상륙하자마자 소멸됐죠. 큰 피해는 없었지만 또다시 태풍 소식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부산에 상륙한 태풍 프란시스코는 상륙한 지 40여 분 만에 소멸됐습니다. 일본 큐슈를 지나 부산에 상륙하면서 지명과의 마찰로 세력이 더욱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비가 내려 경남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길목에 있던 부산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접수된 신고는 17건. 트레일러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있었지만 대부분 강풍에 나무가 쓰러졌거나 간판이 흔들린다는 신고였습니다.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지만 지금은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지나갔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기상청은 중형급 2개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9호 태풍 렉기마는 크기는 중형급 태풍으로 점차 발달하면서 북상 중이고 제10호 태풍 크로사도 중형 크기로 일본 쪽으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로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변동성이 크고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유동적인 태풍의 경로. 그러나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덮친다면 산사태와 집안 침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이거 좀 그래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다시 한번 더 불나쁘면은 이 공간이 일대 다 풀어져. 현장에서 몸이 가렵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남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공장들이 자주 화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건물 뼈대만 앙상합니다. 현장에는 시커먼 잿더미들만 남았습니다. 2달 전 이곳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공장 건물 7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지금도 중장비들을 동원해서 타다 굳어버린 이 폐기물들을 한창 치우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처리하지 못한 화재 폐기물들이 곳곳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불이 주변 공장까지 덮치면서 9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모두 공장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자연발화로 저희가 그 국가수 검증했을 때도 자연발화로. 길 건너편에서 인쇄 공장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화재 당시 플라스틱 불똥이 인화성 물질인 잉크를 보관한 창고까지 날라온 겁니다. 재빨리 대응하면서 그나마 큰 화를 면했지만 창고 절반 정도가 탔습니다. 냄새와 그다음에 가루 그리고 몸이 특히 가려워요. 계속 비가 오면은 침수물이 댕겨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가면은 식수오염도 될 거는 뻔한 사실이거든요. 조 씨 회사 옆에 한 기계 공장도 겨우 큰 화를 피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과 바로 붙어 있다 보니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었지만 화재 당시 바람이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앞마당에 쌓아놓은 자재들만 조금 탔습니다. 그때 바람이 좋았지. 바람이 이쪽으로 안 하고 옆으로 빗나갔지. 김해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 공장 건물과 옆 대지 경계선 간 최소 이격거리는 1.5m. 건물과 건물 사이로 계산하면 3m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 이격거리는 6m로 늘어날 뿐입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면 주변 일대가 순식간에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조례를 지킨 곳은 상황이 낫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장 밀집 지역.
공장 건물 두 곳이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 안에서 양팔을 벌렸더니 한쪽 팔은 마저 다 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두 건물 간의 폭이 1.5m도 안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상황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장들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 외벽은 화재에 취약하기만 합니다.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공장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장들이 불이 붙기 쉬운 일반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련법 이전에 지어진 공장과 창고들은 난연 제품을 사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남 지역의 샌드위치 패널 공장의 화재 건수는 319건입니다. 전국에서 경기, 경북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 최근 8년 동안 순위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내에서 녹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100도씨 이내에서 녹는다는 것은 이미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얘들이 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방차가 출동해서 물을 뿌리더라도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 3년 사이 2번이나 불이 났던 밀양의 한 마그네슘 재가공 공장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난 불이 일주일이 지났지만 곳곳에 꺼지지 않는 용암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열감지 카메라에 온도가 500도씨나 올라갔습니다. 주변으로 유독가스까지 퍼지고 있어 소방관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굴삭기 같은 중장비로 불을 끄려고 해도 기계 일부가 녹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불이 붙은 가연성 금속에 물을 뿌리면 폭발할 위험도 있어 일반 소화 장비로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름통에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이 알루미늄이나 이 마그네슘 같은 비철 금속들입니다. 이 금속이 불이 붙게 되면 쉽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 금속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불이 난 곳에 마른 모래를 덮어서 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불을 끄는 데 사용해야 할 모래들은 옆에 쌓여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모래가 아니라 금속에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는 젖은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서나 지자체가 별도로 화재 대비용 모래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이유입니다. 불이 날 때마다 일일이 골재 업체에 연락해서 그때그때 모래를 사오는데 젖은 모래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른 모래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골재에서 파는 모래 아니습니까? 젖은 모래가 와가지고 정확한 그런 지침은 실제로 없거든요. 소방법에서 금속 관련 화재에 대한 분류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진화 방법도 진화 장비를 위한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응할 특수 소화 장비도 없습니다. 결국 금속 공장에 불이 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래를 덮어놓으면은 이는 3달 4달 가버려 이게. 계속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계속. 참 모래를 안 덮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넣게 나은 거죠. 소방당국은 경남의 금속을 다루는 업체들을 70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방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금속 종류도 다양한 만큼 별도로 가연성 금속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2021년에 완공될 김해안 첨단 산업단지 부지. 경남의 개발 예정 산업단지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이곳에 금속 가공 제조업 등 400여 개의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남이 내세우는 제조업 혁신이 공연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자체 차원의 금속 화재 안전 대책과 오래된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거리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욱혜입니다. 김해 장유소각장 건설을 두고 이전하라는 인근 주민들과 증설하겠다는 지자체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팽팽한 입장차, 이번엔 또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기획재정부는 증설을 포함한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지자체 의무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예타 면제로 김해 시는 총 사업비 864억 원의 절반인 432억 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와 이전 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는 이 같은 기재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김해시가 환경부에 제출해 작성된 예타 면제 요구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예타 면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 간담회를 15회 개최하였고 주민 대표 순회 간담회, 시민원탁 토론 및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등등의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에 저희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위탁해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의 자체 처리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건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학병원과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 영양 조사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하는. 대책위는 오는 9일 저녁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9월 말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증설이냐 이전이냐를 두고 4년 넘게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김해 장유소각장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기후 변화로 날이 갈수록 더워지면서 동남아시아 등 주로 더운 나라에서만 생산되던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국내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새롭게 재배되는 열대 과일들을 신소득 작물로 선정하고 육성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쨍한 햇볕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비닐하우스 안. 푸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자줏빛으로 잘 익은 과일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열대 과일인 패션 후르츠입니다. 청년 농부 문동환 씨가 2년 전부터 키우는 작물입니다. 새콤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 문 씨를 사로잡았습니다. 고추나 아니면 벼 이런 작물보다는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처럼 많이 먹어보지만은 항상 입맛에 땡기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탓에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문 씨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 직접 고객과 만나고 젤리, 막걸리 등 가공식품 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백향과라 불리는 패션 후르츠,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일 재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을 보면 2013년 54헥타르에서 지난해 70.7헥타르로 5년 만에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와 다양해진 소비자 기호에 맞춰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김해시는 농민의 관심이 높은 아열대 과일들을 신소득 작물로 지정해 집중 투자합니다. 현재 6.7헥타르 규모인 재배 면적을 5년 뒤 15헥타르까지 넓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묘목구입비나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되는 아열대 과일은 냉동이나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국내산이 당도나 식감 등에서 품질이 훨씬 우수합니다. 틈새 작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아열대 과일들.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혹시 비즈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에게 창업과 경영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인데요. 이 교육으로 경제 감각을 키워오던 동남권 지역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아이디어를 겨뤘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친 현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핸드드립에서 착안한 커피 메이커입니다. 3D 프린터와 코딩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은 기본. 기존 핸드드립 커피가 원을 그리며 물을 붓는다면 이 제품은 기계판을 돌아가게 해 맛과 풍미를 살렸습니다. 재료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휴대성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제작비도 덜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캔 음료 뚜껑에 안심마개를 씌워 편리한 사용과 위생을 생각한 제품.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게 한 인공지능까지 모두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상품 소개부터 경쟁업체 분석, 자본, 마케팅 계획까지 갖췄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만큼 전문가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서버 컴퓨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UI가 따로 있고 그것을 UI를 해서 무엇을 킬지 끌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선택해 놓으면은 부울경 지역 비즈쿨 참여 고등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창업과 경영,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동남권 104개 학교에서 선발된 1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이 꿈이 무르익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훌륭한 CEO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실용적인 교육으로 감각을 키워온 만큼 학생들은 결과를 떠나 미래의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창업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우연히 비주얼 동아리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창업이라는 단어랑 친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6개 팀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 동남권 대표로 참가해서 실력을 겨룹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 여행을 대신해 국내로 여름 휴가지를 변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통영에서는 청정 바다 위에 워터파크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5m 높이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아이들이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입수합니다. 대형 트램펄린에서도 물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통영의 청정바다 위 설치된 워터파크에서 사람들은 물놀이로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바다에 워터파크 있는 게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색적인 체험이라 가지고 가족끼리는 아마 최고의 휴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10일 열리는 한산대첩 축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이순신 워터랜드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물놀이장입니다. 다양한 물놀이 시설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인 한산도를 둘러보는 파워보트와 크루저 요트 등 해양 레저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통영시와 지역 관광업계는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객들을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인 통영으로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이 일어난 통영의 역사가 깃든 바다에 워터파크가 세워진 것인데요. 일본을 가지 않고도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장소가 마련되었으니 통영으로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특히 이순신 워터랜드를 이용할 경우 통영 케이블카와 어드벤처 타워 등 주변 관광지 입장권 할인 혜택도 마련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일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여행 취소 분위기는 지자체의 여름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반일 저항운동에 동참키로 했습니다. 경남 민예총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등 예술적 탄압과 압박을 하는 일본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과 같다며 반일 저항운동에 동참해
종이 한 장조차 일본 상품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춤꾼은 춤으로, 풍물꾼은 북으로, 시인은 시로 항일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 직원협의회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에 동참합니다. 경남경찰직원협의회는 8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가정에도 일본산 제품을 불매하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 단체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창원시도 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8일 현판식을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본부는 허만영 제1부시장이 본부장을 맡았으며 매일 창원 지역 기업의 소재 부품 수급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 수출규제 피해 신고를 받아 지원하는 한편 경제 동향을 확인하고 국산 제품 구매 운동 등을 펼칩니다. 올해 경남 지역 장마 기간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비는 많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마는 지난 6월 26일에 시작해 지난달 28일에 끝나면서 총 33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강수량은 484.7mm로 평년보다 약 100mm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은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약 200mm의 비가 내려 전체 장맛비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기상청은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확장하지 못해 장마 전선이 남쪽에 자주 머물면서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창원시가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를 가득 채운 연 군락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제거할 연 군락은 121헥타르로 앞부분에 칼날이 달린 수초 제거선 3척이 주남저수지를 돌며 작업을 벌입니다. 주남저수지는 최근 8년간 이상 증식으로 연이 50배 정도 늘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막고 철새 먹이 활동까지 방해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창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발행되는 창원 상품권은 금융기관을 가지 않고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돼 상품권을 직접 사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창원시는 발행 기념으로 2개월간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40%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권 가입은 경남은행과 농협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오는 19일 시범 운영을 거쳐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원화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원화복을 착용하는 유치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원화복을 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함안군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중복 지원을 확인을 거쳐 9월 중 원화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창원 상남중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바라보는 미래 사회와 미래 직업이란 주제로 미래 직업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영남권 발달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고성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의 여러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들과 자매 혹은 우호 도시를 맺은 도내 지자체들의 교류 취소나 행사 연기 움직임이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에 따른 득과 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얼마 전 보이콧 일본 대책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취소한 거제시의 김용훈 거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정치 경제계에도 좀 파장이 미칠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제 그 지난 8월 1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경제 보복이 감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한일 간의 경제 마찰 또 경제 진정이 전면적으로 이제 치달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방면에서 이제 그 파장이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1965년 한일 수교 이래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양국의 어떤 차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선 경제 면에서는 양국이 둘 다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지금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따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한국 정부도 일단 이제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꽤 높고, 다음으로 이제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방사능 오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서 아주 조금 더 철저하게 또 강도 높게 검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양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도 되었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작기계 부품의 많은 양을 일본 수입에 기대고 있는 창원산단의 경우 큰 타격이 좀 예상된다는 점 저희가 이미 짚어본 바가 있는데, 조선업 도시인 거제에서는 얼만큼의 파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거제에는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제 거제조선소 같은 이제 대규모 조선소를 비롯해서 중소 이제 기자재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난 16일부터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대책반을 가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이런 기자재 업체의 영향을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된 바로는 특별히 당장 큰 파장을 갖고 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 제가 수입을 해서 쓰는 이제 물량 중에 일부 이제 펌프나 밸브류, 그다음에 이제 이 철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수량이 그렇게 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필요시에 이 수입처를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변경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염려스러운 건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양국 긴장 관계가 계속 가속화되면 이제 저희 거제나 이제 인근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가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반항 감정이 고조되면 수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거제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우조선의 이 그 현대중공업과의 인수 합병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대상국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신청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당장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본에 심사 요청을 하지는 않을 걸로 봐지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그 거제 시민 다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그 현대중공업으로 인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특혜성이 짙고 이것이 조선업 발전에 크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EU나 일본에서의 중국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가 네. 저희는 통과되지 않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번 한일 간의 이런 긴장 문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의 그 양대 조선소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거제를 포함해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좀 고민하는 지자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내 도시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지자체는 정말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겠어요. 그 우리나라의 웬만한 지자체는 일본과 자매도시 또는 우호 교류 도시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특히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더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교류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 자치단체장들이 무엇을 고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 문제하고 비정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그 경제보복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정치적 이슈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장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자 정당인이거든요. 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년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또 고려 안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류 행세에 대한 뭐 취소 또는 보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자매 도시를 맺은 도시도 있고 우호 도시를 맺은 곳도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겁니까? 뭐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자매 도시는 우호 협력 도시보다는 한 단계 좀 높은 네. 그런 이제 수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이런 말 쓰잖아요.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눌 그 가족이고 그 우호라는 말은 버두자 조할 호자니까 이게 우호 관계가 좋단 말은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래도 그 친구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호 협력 도시를 맺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자매 도시로 격상하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이제 자매 도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자매 도시가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그 수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꽤 끈끈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제시는 이번에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도시와의 교류를 좀 취소했다면서요? 예, 이제 일부 저희 이제 거제가 이제 일본과 제가 교류하고 있는 단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야메시입니다. 일본의 이제 그 후쿠오카현에 있는 야메시인데 2012년도에 제가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맺어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7년째인데 해마다 이제 저희 쪽에서 가거나 또는 일본 쪽에서 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양국 양 그 도시 간에 그 굉장히 그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도 오셔서 예. 저희 거제시의 축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관람을 하시고 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원래 7월 31일 지난달이죠. 31일에 청소년들 한 20여 명이 이제 야메시를 방문해서 교류 행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7월 초에 이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해외 여행, 일본 여행에 대한 뭐 비판 또는 교류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이 대두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7월 31일 예정된 행사를 일단 취소를 했고 네. 뭐 대신 뭐 독도 탐방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이 현재 도내 지자체들의 반응은 정말 제각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제관계 변화로 뭐 이런 교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뭐 불이익이나 뭐 처벌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이제 사람 관계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을 경우 여기에 대한 처벌은 없잖아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매 단체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매 도시는 문화 교류나 친선을 그 도모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맺어진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제도하냐면 이제 MOU 체결을 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라는 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단지 그래서 상호 교류가 중단된다고 해가지고 뭐 상호간의 불이익은 뭐 있다고 이렇게 단정짓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벌은 없는데 그러나 불이익은 일정 부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류가 중단되면 서로 여지껏 많은 것을 왕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류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 것을 많이 또 알리기도 하지만은 상대의 그 문화도 우리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속에서 오는 그 많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교류가 중단되니까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우관계가 좋을 때는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도와줄 수도 있는 뭐 그 속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중단되니까 불이익은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수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이 관계가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그 불이익,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다 보니까 거제시는 뭐 교류를 취소했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치와 비정치 영역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류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류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꽤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측이 많은 공을 들이는데 이걸 또 갑자기 딱 중단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또 손실,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현 그 상황에 우리 국민 정서 뭐 그다음에 감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 정부가 경제 보복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자치단체장들을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양측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까 쉽게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아마 보류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손실,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거제시의 취소 결정에 대한 거제시 의회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의회가 따로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입장을 발표한 건 사실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저는 공감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일본 그 지방 도시, 지방 정부와 한국의 여러 지방 정부와의 교류 문제하고 지금 현재 이제 아베 정권에서 의도하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저희는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구별되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권의 그 정치 목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 정부 간에 양국 지방 정부 간에 이런 교류가 좀 중단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한데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이것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 거제시의 대응에 대한 야매시의 입장도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통보를 했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교류를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쪽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다시 그 친선 설린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고 양 도시 간의
그 교류도 다시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다행인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 대응보다는 좀 장기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 지적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관계 개선이 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관계 개선이 되고 난부터는 더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한번 그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시키기 쉽지가 않고 다시 이런 게 이제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면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을 두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기억과 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과거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기억은 누가 하느냐? 독일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일본은 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기억과 망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표명했고 지금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각 그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유대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헌화를 하고 있고 추모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걸 또 역사 교과서에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일본은 전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보복이 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부정적 영향도 크지만은 이기와 더해서 일본의 그 반성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 격한 분노와 감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분명히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그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네.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저는 지자체 역할도 꽤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양 국가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격한 대립을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감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자체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베가 미운 거지 아베를 비롯한 그 채찍권의 정치인들이 미운 거지 일본 국민들이 믿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교류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양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네. 또 그들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충분히 수렴도 하고 그 속에서 그러한 교류 속에서 이 많은 것이 좀 극복되고 불신과 오해가 좀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을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지자체는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동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거제시의회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나아갈 계획이십니까? 예, 그만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민간 교류이고 이 아베 정권과 일본 시민 사회와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교류 단절과 영속적인 이런 교류 단절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그 수출 규제 조치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경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저희는 이제 특별 결의문 정도도 채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몇몇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출이 좀 장기적으로 될 경우에 지역의 이제 저희 중소기업들이 이제 받을 피해가 저는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봐서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자체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도 조금 구분해서 그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홍보대사와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히 아이돌 스타 중에는 그런 그 일본인 친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친구들인데 이분들까지 다 매도해가지고 일본으로 떠나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더 따뜻한 감정을 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나서가지고 하위와 상생의 메시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더 포근함, 따뜻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베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지만은 일본 국민하고는 확실히 구분해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도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슬기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